제가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놓인다면 최고의 선택은 없어 라고 저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냥 실패하더라도 그냥 네가 하는 선택을 믿어줘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김수란입니다. 저는 이제 대상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반 정도 전시장에서 작품 설명하는 도슨트라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많이 찾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깊이나 역사적인 아름다운 순간들이나 그 안에 작가가 의도했던 아름다운 의미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관람객 여러분들한테 듣기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했을 때 저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브랜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다운 습관인 것 같기도 해요. 일을 할 때도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이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저만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저답게 해석하고 글로 남기고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정의는 저는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쁜 건 비율이 좋고 눈에 봤을 때 예쁜 것, 그것을 저는 예쁘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다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각적인 의미보다는 내면적인 의미가 저한테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름답다고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제가 피카소의 명언을 들었을 때였어요. 사실만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모든 거짓을 꾸며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타지적인 요소적으로 현실감 없게 그려진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공된 작품이 오히려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명언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요즘 느끼는 감정이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그 안에 되게 거짓된 의도들이 숨겨져 있고 이런 걸 많이 발견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어 보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진실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글과 이 생각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 시장 취업이 조금 닫히게 되면서 지인분을 통해서 유럽계 암호화폐 회사 마케터 자리를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암호화폐 회사 마케터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당시에 취업을 결정을 했던 이유는 취업이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빨리 해소하고자 해서 사실은 마케터의 길을 택했고 그렇지만 제가 전혀 관심 없었던 이제 암호화폐와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과연 내가 흥미가 없는데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으로 그냥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일을 할 때는 너무 자신감이 부족하고 제가 관심이 없던 분야여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일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달리 했던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자라기보다는 일을 분석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접근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만의 전략을 짰죠. 제가 관심이 계속 가지 않는 요소들은 끝까지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저라는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를 바꾸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제가 더 좋아하는 요소들에 집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에서도 제가 예술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NFT 예술 분야와 긴접한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료분과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얻는다든지 우리 회사의 고객으로서 두면 좋을 만한 그런 제 주변의 친구들을 좀 추려서 저의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만 뽑아서 좋아하지 않는 요소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작년 한 해의 인생 그래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성공적인 결과들이었고 경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는 엄청 절망하기도 했었고 엄청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 인생 그래프가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를 딱 돌아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됐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돼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도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놓인다면 최고의 선택은 없어라고 저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냥 실패하더라도 그냥 네가 하는 선택을 믿어줘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감 있게 내가 성공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는 몇이나 될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되 그게 어렵다면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진로를 이렇게 방향을 크게 바꾸면서 최근에 가장 크게 들었던 저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원래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겼는데 이쪽 분야로 기술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한 격차는 누가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술이 계속 상용화가 될수록 이런 격차들은 더 심해질 테고 그럴 텐데 이건 누가 해결하지? 약간 이러한 의구심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한 AI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발전이 되고 이제 실생활에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기술이 발달해서 막 등장했을 때는 누구나 환호하고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좋아하겠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면 또 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지고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그런 인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소비와 니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도대체 누가 해결을 할까?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런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고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간성에 대한 회복과 그런 니즈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새로 갖게 됐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게 제가 가장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수란아, 너 20대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너의 선택을 많이 신뢰하지 못해줘서 미안해. 우리 이제 30대가 되었으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내가 하는 선택들에 있어서 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어주고 응원하도록 할게. 우리 2022년 잘 살아보자!